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03인 103강 강의를 맡게 된 대한항공협회 허도원 사무국장입니다. 우선은 제 소개인데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저는 현재 대한항공협회라고 하는 종목단체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요. 장애인항공연맹에서는 사무차장, 그리고 한국체육학회에서도 사무차장 역할을 겸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이할 수는 있는데 학부 때부터 체육 전공자는 아니었어요. 저는 경희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을 했고 11학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ROTC였기 때문에 해병대 중위로 전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석사 과정부터 체육학 쪽으로 들어오면서 체육학 쪽의 어떤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하게 된 케이스고요. 그 석사 과정과 이제 한국협회에서 일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사를 수료를 했는데 논문을 써야 되는데 네, 회사 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미뤄지고 있는데 하여튼 빨리 졸업을 해야겠죠. 어쨌든 저서로는 스포츠 마케터의 세상이라는 책을 또 공동 이제 연구팀들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노인 지도서, 그리고 장애인 지도서, 한국과 관련되어 있는 지도서를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한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로 작성을 했고요. 어쨌든 강사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한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먼저 한궁에 대한 소개 영상, 소개 영상이라보다는 대회 영상이죠. 하이라이트 영상을 짤막한 거 한번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19년도에 진행했던 그 대한노인회장기 전국 노인항공대회 하이라이트 영상이 되겠는데, 실제로 노인분들의 인구가 사실상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장애인, 그리고 유소년 체육 종목으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 보시는 것도 이제 WHO 고령 친화 도시 선포 기념 울산광역시 전국 항공 대회인데, 여기 대회들도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제 진행이 됐었던 대회들입니다. 생각보다 좀 규모가 있게 대회가 치러지고 있죠. 한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투호, 국궁, 양궁, 그리고 다트의 장점을 접목해서 만든 전통 생활체육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뉴스포츠 종목의 하나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셔도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투호에서는 스트레칭형 투구 방식, 투호는 이렇게 스냅을 던지는 게 아니라 쭉 뻗어내는 그런 스트레칭형 투구 방식을 접목을 했고, 국궁은 조주선 일치라고 해서 그 관역의 정중앙과 그리고 화살과 눈이 일직선상에서 조준을 하는 조준선 일치 방식, 그리고 양궁에서는 양궁의 점수 체계를 동일하게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트의 작은 핀을 투구하는 부분을 접목을 해서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게 한궁이라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핀 자체가 자석식 한궁핀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요. 자동으로 점수가 합산돼서 하단 또는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다중접점 기술이라고 맞은 곳을 또 맞아도 점수가 인식이 되고, 맞고 핀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충격으로 이런 접점 센싱을 하는 기술이 접목이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오른손 5번, 왼손 5번, 총 10번을 투구하는 양손 경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손을 모두 다 사용한다는 부분 때문에 어떤 노인 치매 예방이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주의 집중력 향상 부분으로 좀 효과성을 증이 돼서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3세대 가족 스포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생활체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직무 소개인데요. 요 지금 대회 사진은 이제 1박 2일간 청양에서 열렸던 대한항공협회장배 전국 항공대회였고요. 650명의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1박 2일간 진행이 됐었습니다. 우선 저는 사무국장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대회를 기획한다거나 그리고 운영하고 홍보하고 또 교부금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정산 과정까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대회를 그냥 진행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며 동선은 어떻게 구성을 할 거고 예산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서 효율적인 그런 대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기획하고 행정 업무 위주의 업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격 연수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제
한군 같은 경우도 한군 지도자, 그리고 뭐 노인 심판, 장애인 심판 이런 자격 과정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문 강사들을 제가 또 양성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강의 교재라든지 이런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직접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도자는 현재 4,000명 이상, 그 노인 심판과 장애인 심판을 합쳤을 때도 10,000명 이상의 심판 지도자들이 현재 양성이 되어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렇게 옆에 보시는 한국교본, 인성교육교본, 패밀리 헬프스 프로그램이라는 책, 노인지도서, 장애인지도서 이렇게 총 5권의 책을 직접 쓰기도 하고 편집하기도 하고 하는 형태로 지금 연수 쪽 일을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직관리 및 시스템 구축인데 지금 현재 화면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80여 개 이상의 지금 전국 협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각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자료가 필요하다든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포트를 좀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는 직접 출장을 가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뭐 전반적인 어떤 조직 관리라든지 그리고 지역에 협회가 새로 생겼을 때 그런 저희만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 혼자 다 하는 거는 아니겠죠. 자, 뭐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인데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은 제가 죄송하게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정상적인 취업 과정을 취업 준비 과정을 거쳐서 공채로 들어왔다 뭐 이런 개념은 조금 아니에요.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인턴 개념으로 또 일을 계속 해왔던 부분이 있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좀 기회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취업 준비에 대해서 제가 뭐 그런 알찬 정보를 제가 제공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대학교 때는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학술 동아리 했을 때는 이제 통상학회라는 그런 학회장을 또 했었고 이제 ROTC 했을 때는 대대장 후보생이라고 뭐 이제 학군단을 대표하는 그런 후보생 과대표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런 후보생, 대대장 후보생을 했었고, 이제 복싱 같은 운동도 제가 좋아했었는데, 생활체육 복싱 대회도 우승하고, 프로테스트 합격하고, 자, 그 다음에 군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해병대로 지원을 해서 소위로 임관을 했었고요. 그리고 OBC라고 하는 초군반에서 전체 1등을 하고, 이제 수료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단기로 하고서 전역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굳이 뭐 1등 해야 될 필요는 사실은 없었는데 이왕 하는 거 좀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서 열심히 좀 해봤었고요. 군생활 아주 즐거웠습니다. 군생활 2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한국협회에 입사를 하고 동시에 제 석사과정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석사과정 할 때도 이제 대학원 이제 과대표하고 그리고 원우회라는 뭐 학생회 같은 개념인 거죠. 거기에서도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서 한국 이벤트 컨벤션 학회라는 학회에서도 사무차장직을 겸직을 하면서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자, 석사를 마치고 바로 또 박사로 또 시작을 해서 현재는 뭐 박사 수료 상태인데 한국협회 사무국장은 제가 19년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한국체육학회에도 사무차장을 겸직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뭐 토익 점수 저 따긴 땄었죠. 한 850점 그거 한 받아놓고 학교 때 그리고 토익 스피킹 레벨 6였나요? 그 정도 받았었는데 사실 그게 입사 기준의 어떤 그런 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더 그 이상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돌이켜봤을 때 저의 어떤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 취업을 위해서 이걸 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맡았을 때는 현 그 위치에선 최선을 좀 다하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회를 하면 동아리 하면 학회장하고 ROTC 하면 대표하고 운동을 배우면 어쨌든 대회 나가서 입상도 해보고 프로까지도 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사에 어떤 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이력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좀 부끄럽지만 그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제 스스로 아쉬웠던 거는 이거를 뭔가 이렇게 관통하는 그런 딱 하나의 어떤 목표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매사에는 충실하고 정말 열심히는 살았는데 대학교 제가 예를 들어서 1학년 때부터 나는 스포츠 쪽이 어떤 게 될 거야. 이걸 위해서 어떤 걸 노력을 할 거고 어떤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이런 경험들을 다 쌓아서 이런 이력을 만들 거야. 뭔가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순간순간을 열심히 살았을 뿐인 거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러한 이력들을 또는 그런 시간들을 관통할 수 있는
나는 이러한 걸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일관성 있게.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스토리가 쌓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컨텐츠를 보고 계신 분들이 뭐 4학년, 3학년일 수도 있지만 1학년, 2학년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있을 수 있겠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아요. 뭐 대외 활동이 됐든 뭐 어떤 취미 활동이 됐든 일관성 있는 분야로 쭉 할 수 있으면은 그게 면접에 갔을 때 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컨텐츠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미리 좀 목표를 딱 설정을 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설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현직무의 장단점이 뭐 향후 계획인데 사실 협회가 굉장히 좀 영세한 편이긴 하죠. 그렇다 보니까 다 이게 분업이 업무 분장이 딱 명확하지가 않아요. 나는 딱 이 업무만 해야 돼. 아까 전에 제가 어떤 직무 하는지 보셨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한 사람이 다 하는 업무는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제일 힘든 부분도 있곤 하지만 그게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죠. 제가 뭐 필요하면 직접 디자인도 해서 뭐 브로셔도 만들어야 될 때도 있고 카탈로그를 만들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포토샵이나 뭐 사진 실적 찍고서 대회 사진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몸으로 뭔가 직접 해야 되는 다른 곳 같은 경우 돈 있으면 막 외주 맡겨서 디자인 업체에다 다 맡기고 어디다 대행사에다 맡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의 어떤 뭐 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은 좀 쉽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뭐 굳이 꼽자면 단점일 수가 있겠죠. 근데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제가 이렇게 타의적 멀티플레이어로 성장을 했다라고 써놨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어쨌든 한 5년, 6년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뭐 시간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혼자서 그냥 웬만한 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은 저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게 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 그 과정은 뭐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저의 개인 역량이 뭐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뭐 향후 계획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박사 졸업하고 얼른 졸업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한국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좀 하고 싶어요. 뭐 내부에서 당연히 행정적인 이런 부분도 당연히 사무국장으로서 해야겠지만 어떤 그런 기반을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하고요. 어쨌든 취준생에게 전하는 말, 제가 뭐 감히 제 말이 도움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저는 좀 책을 썼어요. 협회 일을 하면서 이런 교본들 앞에 보시는 한국 교본, 뭐 인성교육 교본, 뭐 헬프스 프로그램 이런 세 권의 책은 제가 쓴 건 아니고 저희 회장님께서 쓰셨지만 저는 이걸 편집하는 부분을 좀 도움을 드렸었고 뒤에 있는 세 권, 노인지도서, 장애인지도서, 뭐 스포츠 마케터의 세상 뭐 이런 책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저자로서 작성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쓰라니까 썼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웬 책이지? 요즘 세상에?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막상 어쨌든 몰입해서 고민을 하고 자료를 찾고 논문을 찾고 하면서 책을 한 권, 두 권, 세 권 이렇게 만들었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당연히 뭐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어떤 내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작성하는 능력도 당연히 키워졌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저자로서의 하나의 어떤 자산이 또 만들어진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포토샵하고 일러스트 사실 이 부분은 좀 양날의 검이기는 해요. 저는 추천을 합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룰 수 있을 저는 그 기준을 현수막 정도 직접 만들 수 있고 뭐 대회 포스터나 간단한 카탈로그 이 정도는 파일 어떤 소스를 받아서 이걸 가지고서 만들 수 있을 정도는 하면은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왜 양날의 검이냐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디자이너한테 안 맡기고 다 나한테 맡기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나타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강의도 하고 사실 저는 약간 강의 울렁증이 대학교 1학년 때 좀 있었어요. 그 트라우마 같은 경험도 좀 있었다 보니까 뭔가 남들 앞에서 말을 할 때 굉장히 떨리고 그래서 리허설을 하지 않으면 막 목소리가 달달달 떨리는 이런 좀 컴플렉스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강의를 제가 해야 되고 또 강사를 양성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훨씬 더 편안하게 남들 앞에서 그냥 서서 말하는 게 굉장히 좀 자연스러워진 부분도 제일 큰 얻게 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진도 찍게 됐어요. 이게 사진도 행사 사진 이런 부분을 사실 현실적으로 매번 어떤 전문 상업 작가를 불러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진을 처음에 시작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내가 꼭 하고 싶어서 한다.
난 이걸 배우고 싶어, 이걸 해보고 싶어, 역량을 뭐 향상시키고 싶어,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전부 다 강제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멀티플레이어가 됐지만 어쨌든 매사에 좀 충실하자라는 마인드 때문에 뭐 욕을 하면서도 했었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저한테 이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할 거면은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진짜 너무 하기 싫다, 이걸 대체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보다는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도움이 안 되는 경험은 없지 않나, 뭐 효율을 따지면 또 따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자라는 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뭐 너무 좀 포괄적인 얘기일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고는 추구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잡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잡기에만 능하면은 좀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핵심 나만의 무기가 없으면서 잡기만 하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물론 자기가 본업으로서 충실해야 되는 어떤 뭐 기획이나,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행정 능력, 뭐 이런 부분들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지고 있으면서 잡기에 능할 수 있으면은 뭐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럼 내가 없으면은 그래도 굴러는 가겠지만 타격이 좀 큰 이런 대체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인드로 추구하다 보면은 뭐 어디든 갈 수 있지 않을까. 어디서든 또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 현실적인 조언은 못 드렸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고요. 어쨌든 건승하시길 항상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